자, NBA 이야기로 함께하는 느바베큐 스페셜 이벤트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오늘 2차전 이야기할 건데요. 미네소타 대 OKC의 경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덕분에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정들겠어요. 네. 살림 차려? 마누라보다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자, 일단 1차전은 뭐 멋있게 가는 척하다가 어쨌든 뭐 OKC가 이겼고 2차전이 끝이 났습니다. 2차전도 이 정도면 OKC의 낙승 아닙니까? 네, 완전 뭐 분위기 자체가 완전 넘어갔죠. 그러니까요. 뭐 1쿼터는 그래도 잘 싸웠는데 네, 결국은 뭐 3쿼터에 승부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결국 어제 보니까 MVP 정규 시리즈 MVP로 선정이 됐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동료들한테 롤렉스 시계 돌렸더라고요. 롤렉스를 돌렸어요? 나도 동료할 걸. 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역시 컨퍼런스 파이널 2차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8득점, 자유투 15개 얻어냈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중에 13개를 성공시켰고 3점도 하나 넣고 야투 성공률 50% 넘기면서 맹활약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1쿼터는 대등했어요. 25대 29로 끝났는데 그렇죠. 두 팀 모두 일단 1차전에 안 된 것들 보정을 하고 나왔겠죠. 네. 네. 제가 저번 경기에서 그 랜들 엘보우 터치 그렇죠. 지적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쿼터 때부터 전반까지는 보면은 1쿼터 특히 로에서 포스트업을 많이 시켰습니다. 네네. 근데 별로 생산성이 좋지 않았어요. 턴오버도 나오고 패스 길 반대쪽으로 하다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위치 조정을 했지만은 안 됐고 지난 경기에서 오클라호마 시티는 포스트업이 한 번도 안 나왔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번 경기는 아마 그걸 보고 감독이 작은 사이즈와 매치업이 되면 포스트업을 해라 주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단테 디빈첸조를 상대로 포스트업을 해서 득점하는 장면, 그리고 스위치가 됐을 때 홈그랜이 그 제이든 맥다니엘스 선수를 상대로 포스트업하는 장면, 포스트업하는 장면이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포스트업을 옵션으로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반대로 미네소타는 지난 경기에서 너무 답답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 감독 주문이 드라이브를 많이 해봐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랜들도 드라이브를 많이 하고 앤트맨도 드라이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늘 중계를 맡았던 도리스 박스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멀티플 드라이브 오펜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을 정도로 돌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앤트맨은 괜찮았어요. 그쵸. 랜들은 별로 효과가 없었고, 사실 오클라호마 시티를 상대로 돌파한다, 이거는 엄청난 디플렉션을 만들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거의 자살 행위거든요. 그것은 다음 경기는 많이 다시 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 2쿼터 전반까지 점수 보면 58대 50으로 1차전처럼 그래도 비슷하게는 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오늘 정말 초반부터 너무 잘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돌파를 막기 위해서 돌파할 때 보면은 갭 디펜스를 쓰는데, 갭 디펜스라는 게 반대편 45도에 있는 선수가 자유투 서클 안에, 거길 네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까지 와서 돌파 경로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반대편 45도가 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패스를 딱 주니까 도트가 3점을 넣어버려요. 이러면 또 네일 디펜스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 길저스 알렉산더가 전체 38득점에 자유투 득점이 13점. 예. 저도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이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가 8개나 기록이 됐습니다. 예, 그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네. OKC가 7대 0 런을 하면서 13대 21 점수차가 났고요. 예. 오늘 또 피켄롤도 많이 시도했어요. 채트 홈그랜과 피켄롤을 하면서 스위치가 나니까 홈그랜의 아이솔레이션, 그다음 프리드를 얻어내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피켄롤도 또 오늘 많이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은 다양했고 네네. 잘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 지긴 했지만 미네소타에서 랜들 선수가 28득점 엄청난 활약을 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이 친구? 6점밖에 못했네요. 오늘 돌파를 많이 해서 그나마 돌파를 해서 성공했던 장면은 1분 한 30초 정도 남겨놓고 제이든 맥다니엘스가 코너에 있는데 랜들이 돌파해서 코너로 뿌려주는 드라이브 앤 킥을 했을 때 3점이 터진 거, 이거 외에는 거의 오늘 전반적으로 미네소타는 3점이, 코너트 3점이 특히 안 터졌고요. 드라이브 앤 킥을 많이 시도했는데 그 효율성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브에 비해서 그 득점, 그 드라이브에 의한 파생되는 공격들이 많이 좋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전반에 보면은 전반 기록을 보면은 속공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양 팀 모두. 그리고 턴오버도 미네소타가 2개. 턴오버에 의한 득점이
오클라호마 시티는 2점밖에 안 나왔고요. 벤치 득점은 오히려 제가 저번 1차전 프리뷰 때도 말했지만 벤치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네소타가 양은 적지만은 질은 높다라고 했잖아요. 네, 벤치 득점은 8대0. 미네소타가 벤치 득점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 전반에 그래도 비슷하게 가다가 분위기가 달라진 건 3쿼터 아닙니까? 근데 2쿼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2쿼터 한번 얘기를 하면 2쿼터 얘기 그럼 먼저 2쿼터도 접전이 됐어요. 사실 그 9분 50초를 남기고 디빈첸조의 3점이 터지면서 역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30대 31. 근데 그러자마자 곧바로 또 홈그랜이 3점을 얼리 오펜스에 넣어버리면서 다시 또 달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또 랜들의 3점 뭐 드라이브 한 다음에 팝하면서 점전이 잠시 됐지만은 그에 맞받아치는 오클라호마 시티의 공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자마자 8분 11초를 남겨놓고 핀치 감독이 제가 지난 경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쿼터 막판에 지역방어 썼다. 이거 숙제 내준 거다. 그렇죠. 네, 이제 숙제 검사를 해야죠. 네. 맛배기를 지난번에 보였으니까. 핀치 감독이 3-2 지역방어를 딱 씁니다. 네. 근데 지역방어의 약점이 공격 리바운드잖아요. 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월러스 레이업 나오고 이러면서 이 3-2 지역방어를 깼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번에 안 내준 숙제를 또 한번 꺼내듭니다. 이번에 어떤 숙제 내줬습니까? 2-3 지역방어로 수비를 바꿉니다. 3-2가 아니고 2-3로. 2-3 지역방어로 수비를 바꿨는데 2-3 지역방어가 이게 숙제지만 사실 이거 덴버에서도 냈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시티는 그때 숙제를 풀었어요. 네, 한번 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숙제 푸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풀어냅니다. 특히 카루소 선수가 하이에 쓰면서 패스도 잘해주고 안 오니까 그냥 중거리슛 때리고 이러면서 점수차를 확 벌리는 상황이 2쿼터에 벌리는 상황이 나왔었죠. 워낙 또 랜들이 안 풀리다 보니까 랜들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잘했던 게 인버티드 픽앤롤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4-5 픽앤롤이라고 해서 빅맨과 빅맨끼리의 픽앤롤 이런 것도 시도를 해봤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뭐 효율성이 높진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전반은 그렇게 갔고 전 3쿼터가 궁금해요. 우리 최 의원이 어떻게 3쿼터를 분석을 3쿼터에서 사실 점수가 22점 차로 거기서 벌어진 것 같아요. 4쿼터는 저는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인버티드 픽앤롤 또 한 번 더 시도했지만은 코너 쪽에 여기 찬스를 내봤지만 역시 안 들어갔어요. 계속 인버티드 픽앤롤이라던가 아니면은 4-5 픽앤롤을 했을 때 효율성이 안 납니다. 이거는 코너에서 3점이 터져준다면 사실 진짜 OKC의 약점이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코너 3점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코너 3점에서 제이든 맥다니엘스 그리고 나즈 리드 선수 이 선수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 정규 시즌에서 2승 2패였는데 오늘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도 잘 안 됐고요. 경기가 이 어려워진 거는 지역 방어를 2-3 지역 방어를 씁니다. 다시 9분 지나자마자 자유투 이후에 보통 그 지역 방어를 끊어낼 때는 작전 시간 이후 아니면 프리드로가 우리 팀이 프리드로를 넣은 다음 이후 그러면 백코트가 빨라지고 수비가 세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를 시도를 하는데 2-3 지역 방어를 썼는데 역시 이것도 독이 됐어요. 그래서 홈그랜 선수의 훅샷 그리고 제이윌의 3점 뭐 돌파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서 점수차가 순식간에 막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거의 KO 펀치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4쿼터 들어서는 4쿼터 점수만 보자면은 미네소타가 조금 더 많이 얻었죠. 네. 근데 제가 큰 의미 없었어. 준비는 안 했고요. 3쿼터 얘기를 또 하자면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저번에 또 OKC가 숙제를 냈었다고 먼저 했잖아요. 2-3 지역 방어. 2-3 지역 방어를 씁니다. 2-3 지역 방어를 쓸 때 사실 미네소타가 그렇게 깨끗하게 깨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2-3 지역 방어를 길게 쓴 장면이 또 나왔고요. 숙제를 잘 못했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깨는데 똑같이 레이커스와 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45도에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스크린 걸어서 45도에서 하이로 들어오는 공격 이런 걸로 깨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숙제를 아예 못한 건 않았다. A는 안 줘도 한 B는 줄 수 있다.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뭐 활약이 좋았던 건 뭐 두말 하나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일런 윌리엄스 선수가 득점도 좋았지만 몸싸움 잘하던데요. 제일런 윌리엄스가 그 저번에 우리 김 PD가 물어봤었잖아요. 좀 2위 옵션으로 약하지 않냐 우승팀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시카고 불스가 첫 우승하기 전까지 피펜도 사실 제이덥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사실 이 선수는 NAIA 출신이고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의 조력자로서 뭐 우리가 아는 피펜이라고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제이덥이 만약에 이번에 우승한다면은 피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앞으로. 홈그랜은 어땠어요?
홈그랜도 오늘 정말 잘했죠. 예. 사실 오늘은 스몰 라인업 많이 안 쓰고요. 빅 라인업 많이 썼는데 홈그랜뿐 아니라 하텐슈타인도 잘해줬고요. 오늘 홈그랜 같은 경우에는 3점도 잘 넣고 3점 하나 많이 잘 넣진 않았네요. 3점 하나 넣었네요. 네. 전체 22점. 그리고 전반적으로 골 밑에서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고 잘 달려줬고 수비의 존재감도 보여줬기 때문에 빅맨들 대결에서는 OKC가 완승을 거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뭐 스코어를 떠나서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그 오클라호마 시티의 강점은 수비예요. 예. 수비의 성공에 이어서 빠른 공격. 그리고 상대가 지역 방어를 많이 쓰니까 지역 방어를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방어가 서기 전에 깨는 겁니다. 얼리 오펜스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면서 지역 방어를 깨냈어요. 결국은 미네소타가 공격을 성공을 못 하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지역 방어를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노리고 그냥 빨리빨리 공격을 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네소타는 공격이 돼야지 지역 방어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지역 방어마저 제대로 못 쓰는. 그러니까 선결 과제가 해결이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잘할 수 있는 것도 확실한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거죠. 이 지역 방어가 위력을 발휘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미네소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앤서니 에드워즈는 그래도 나름 자신의 역할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시킬 거면은 저는 앤트맨을 시키는 게 낫고 피켄롤 할 때도 앤트맨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에드워즈는 잘했고요. 네. 또 그 랜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오늘 턴오버 오늘 4개를 했는데요. 6득점했죠. 1쿼터에는 로우에서 공을 잡아서 포스트업을 한 장면이 나왔는데 자꾸 거기서 알렉스 카루소가 디나이를 하니까 또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엘보우로 올라오자마자 턴오버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거의 턴오버성 플레이인데 파울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감독이 딱 야 너 올라오지 마라 그랬나 봐요. 다음부터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때 SK와 그 LG의 7차전 때 제가 그 전시환 감독 그 라커룸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란 플레이를 해도 얘기를 해도 자꾸 슬금슬금 자기 플레이를 한다. 이게 랜들이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 어떻게 보면 PQ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니까 그걸 자꾸 하고 싶어하는 플레이가 되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버릇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랜들 1, 2차전이 너무 비교가 됐어요. 1차전 때도 결국 전반에만 20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에 다시 랜들이었잖아요. 오늘은 뭐 경기 내내 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두 팀의 벤치 쪽의 움직임을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벤치에서는 오늘 니킬 알렉산더 워커가 17점을 넣었지만은 사실 4쿼터 승부가 많이 갈린 상황에서 넣었고요. 디빈첸조도 8득점에 그쳤고 3점씩 6개 중에 2개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즈리는 3점이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코너에서 3점 찬스가 꽤 났는데 못 넣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OKC를 한 경기 정도는 잡으려면은 나즈리드 그리고 맥다닐스의 코너 3점이 40% 이상 터져줘야지 될 겁니다. 그래야지 앤트맨이나 랜들의 돌파도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수비가 그쪽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베어의 공격 리바운드나 아니면 뭐 고베어의 풋백 득점 오늘 사실 풋백 득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런 공격 리바운드 장면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뭐 미네소타는 1, 2차전 말 그대로 애만 쓰다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방에 훅 갈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미네소타가 홈에서도 그렇게 승률이 엄청 강한 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원정에서도 오히려 좀 잘 싸우는 팀이지.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 홈으로 돌아간다는 걸 위안을 삼아야 되겠고요. 포스트업, 랜들의 포스트업이 효과가 없다는 게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드라이브를 할 때 앤트맨은 상당히 효율적이었고 앤트맨과의 피켄롤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빈도를 좀 더 높이는 거. 그 수비에서는 쉐일 길저스 알렉산더를 어떻게 이 진입하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가 볼 땐 맥다니스가 1차전 2쿼터까지 정말 잘 막았거든요. 근데 파울 트러블에 못 막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도움 수비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못 막으면 또 쉐이 길저스 알렉산더한테 프리드로 점수를 엄청 줄 확률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무리도 안 했고 근데 자유투 많이 얻어냈고 그러니까요. 미드레인지 점퍼 그리고 1차전에 없었던 포스트업 공격까지 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사실 슈팅 가드가 50% 이상 뽑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뭐 너무 좋은 활약을 했죠. 그렇다고 뭐 자유투 점수 두려워서 수비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걱정이다. 그죠? 심판이 안 불어주기를 바라야죠.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심판들이 많이 안 불어줬었거든요. 그래서 1, 2라운드 고전했던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만약에 불어준다면은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뭐저 두 게임을 쉽게 가져간 OKC 입장에서는 상대를 늦춰줄 이유가 없겠어요. 한 게임이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뉴욕과의 경기에 인디애나가 만약 2차전이 뉴욕에게 승리에 가면은 저쪽은 장기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빨리 끝내고 상대가 뭐 하는가 보고 우린 쉬고 그런 팀들이 우승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높죠. 일단 어쨌든 OKC는 분위기 탔어요.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팬들이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았던 게 OKC 아니겠습니까? 네, OKC가 일단 서부 관문은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높죠. 아니 뭐 OKC를 염려한다기보다는 이제 미네소타를 좀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인데 그냥 아니 4대 0으로 끝나버리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 랜들이 이제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보는 재미가 좀 있으려면 물고 뜯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디빈첸조 데려온 것도 대실패가 되는 거고 팬들이 아마 말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루디 고베어는 또 한 번 1, 2라운드 잘해놓고 결국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무너지면은 플레이오프 무용론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싹쓸이로 가겠는데 진짜. 한 경기 정도는 잡지 않을까. 코너 3점이 몇 번 터지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3차전에서 터진다? 그럼 또 시리즈 몰라요. 달라지죠. 4차전에서도 또 터질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홀수째 경기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가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3차전을 이제 OKC가 이기면 싹 갈 수 있고 만약 미네소타가 잡으면 또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마 뭐 맥다니엘스하고 리드가 4경기 내내 안 터지진 않겠죠. 이게 3차전에 터지면 안 될 땐 할만하죠. 내내 안 터지기도 하더라. 맥다니엘스 오늘 3점은 8개 중에 4개 나쁘진 않았는데 넣어줘야 될 슛 분명히 드라이브 앤 킥으로 넣어줘야 될 슛을 못 넣어준 게 좀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제가 보기엔 무조건 뒷심이 있어야 돼요. 1, 2쿼터의 흐름은 크게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OKC가 상대가 약간 허점을 보면 이렇게 확 벌리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때 빨리 작전을 불러가지고 끊어주는 거, 그리고 그때 선수들이 정신을 차리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OKC가 올 시즌 그 10점 차 승리를 아까 잡아보니까 52경기인가 했잖아요. 와우. 이게 NBA 역대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리는 거 이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가 문자 전기로만 보고 있어서 접전이네 그런데 잠깐 훅 이 경기 보고 있다 딱 보면은 20점 차나 있어요. 그런 경기 한두 경기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미네소타에서 작전 타임을 언제 요청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타임 같아요. 어느 순간에 끊어주느냐. 특히 지역 방어 이거 내가 볼 때는 공격만 되면은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얼리 오펜스로 깨버렸거든요. 빠른 템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격이 되고 지역 방어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계속 가져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차례 우리 최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격이 돼야 잘하는 수비도 빛을 낼 수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벌써 탁 막혀버리면 선수들의 심리적 상태가 오늘도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대랑 싸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죠. 그 보면은 3-2 지역 방어 숙제 내놓고 2-3 지역 방어 꺼낸 거는 상당히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잘했는데 덴버와 2-3 지역 방어를 워낙 많이 해봤던 OKC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역 방어를 쓰는 그 시기는 작전 시간 이후 아니면은 자유투 이후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빨리 우리가 돌아와서 지역 방어를 설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이 되면은 그 타임은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득점을 빨리 효율을 높이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임이 없는 뭐 인디애나나 뉴욕도 오늘 서부 컨퍼런스 경기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봤을까?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도 언젠가 누가 하나 지역 방어 꺼내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쪽은 제가 볼 때는 템포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 경기는 뭐 템포 지금 3위가 그때 인디애나라고 했잖아요. 1위가 OKC입니다. OKC의 118점 이거면 OKC가 원하는 득점이 나온 거니까 118대 103으로 승리가 얻었으니까 오늘 미네소타는 템포를 조금 더 105점 정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템포를 좀 더 늦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부에서도 느긋하게 보면서 느긋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게임 보면서 참 미네소타 좀 잘 좀 해라 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그 미국 차세대 스타들의 대결 앤트맨 대 할리버튼의 대결은 무산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왜냐하면은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나랑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쉐이는 지금 물 만난 것 같죠? 예. MVP까지 탔으니까요. 예.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되면 상 몇 개 더 타는 거 아니야?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니, 정규 시즌 MVP보다 제가 볼 때는 타고 싶은 건 파이널 MVP. 그렇겠지. 그렇겠지. 맛배우기를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가 남아 있죠. 오케이. 자, 그럼 3차전 이제 또 펼쳐지겠습니다는 가장 큰 변수.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잖아요. 예. 장소 바뀌는 거. 예. 홈에서 1승 1패였거든요. 각 그 OKC도. 예.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 예. 미네소타 홈에서. 미네소타는 홈에서 들어와서 팬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기대해야 되겠고 오늘 안 됐던 부분 특히 랜들의 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 것이냐. 1차전에서 전반에 잘했던 거는 랜들이 받아먹은 걸 잘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받아먹는 찬스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만들어주는 것. 제가 볼 땐 주로 앤트맨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드라이브 앤 킥이 됐을 때 랜들의 3점 아니면은 나즈리드 그리고 아니면 니킬 알렉산더 워커나 아니면 제이든 맥다니엘스의 3점이 터진다면 저는 반격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좋은 결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농구라는 게 이게 시험으로 치면 오픈북 테스트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도 잘 안 된단 말이야. 예. 어쨌든 한도는 미쳐줘야 돼.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죠. 그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사실 나즈리드였는데 네. 1, 2경기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오늘 10득점이었지만 사실 이게 높은 효율이 아니었고요. 뛰는 시간도 28분 5초. 사실 이 주전급 식스맨인데 이거보다 더 잘 해줘야 됩니다. 기대 수치. 반대로 그 오클라호마 시티는 벤치가 오늘 17득점밖에 못 올렸는데 월러스가 잠깐 나오면은 지역 방어도 잘 깨고 패스도 잘해주고 수비도 잘해주고요. 들어갔어요. 알렉스 카루소는 뭐 완소남입니다, 진짜. 너무 잘해줬고요. 6반칙으로 물러났지만은 박수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시간에 비해서 활약이 아주 알토란. 수비를 너무 잘해주고요. 지역 방어 깰 때 하이포스트에 보통 빅맨 세우잖아요. 카루소 세우거든요. 카루소가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면 3차전을 미네소타가 이기려면 나즈리드 선수가 몇 점 정도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까? 나즈리드가 정규 시즌에 OKC 상대로 22.5득점 올렸거든요. 평균? 한 18점 이상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코너에서 3점 3방 넣어주면은 아마 랜들도 살아나고 앤트맨은 또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나즈리드 듣고 있냐? 최소 18점에 코너에서 3방만 때려주면 너네 팀이 이길 확률이 높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 2차전 그래도 조금 1승 1패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나 맥없이 미네소타가 끝이 났고 OKC는 잘하다. 그렇죠. 정규 리그는 68승 거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68승이나 거뒀다는 건 역대 팀 중에 손꼽힐 정도로 들어가는 승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서는 OKC가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만 또 이 스포츠라는 건 알 수 없잖아요. 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의 시리즈도 기울었다고 생각했는데 휴스턴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7차전까지 갔거든요. 어쨌든 죽기 살기로 3차전 놓치면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미네소타에게는 남은 경기 생각할 필요 없이 3차전 딱 한 경기에 올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력을 아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3패 뒤에 뒤집은 게 없어요. NBA 역사상. 그러니까 3패하면 거의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3차전을 잡고서 2승 1패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무조건 마지막에 달한 경기로 3차전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못한 이야기? 제발 다음에는 4쿼터까지 보게 해다오. 4쿼터까지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시리즈가 또 빨리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제가 매일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심 교체하라고 문자 왔던데 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 6차전에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빨리 끝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김PD 질문? 네, 혹시 위원님 이렇게 예상하는 거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약간 2차전, 1차전 요맘때쯤 한번 시리즈 전체 동서부 예상 한번 전체? 네, 누가 몇 승 몇 패로 올라갈 것 같다. 요걸 한번 예상 가능하세요? 지금 오늘 경기 보니까 4승 1패로 저는 OKC가 올라갈 것 같고요. 나는 그냥 4승 할 것 같아요. OKC가 4승 할 것 같아.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또 한 번 정도는 약간 캐리하는 그림을 또
혼자 캐리해서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또 3점이 결국은 터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진정한 예측 어떤 시험 무대는 이 인디애나와 뉴욕을 몇 승 몇 표로 위원님 한번 예측하시는지. 인디애나와 뉴욕은 저는 4승 3패 인디애나. 네. 인디애나. 네. 2차전까지만 보고 예상합시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오클라호마나 미네소타 어떤 신흥 강호도 물론 뭐 경기가 재밌겠지만 그 뉴욕과 인디애나는 약간 클래식 매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그렇죠. 맞아요. 네. 아마 90년대 NBA 봤던 팬들은 다 기대하는 매치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레지 밀러, 뭐 패트릭 유잉, 존 스탁스, 뭐 찰스 오클리 그리고 뭐 데일 데이비스. 그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감독이 레리 브라운이라고 있잖아요. 90년대 레리 브라운 감독이 있을 때 인디애나가 최전성기였거든요. 네. 저는 인디애나 사실 인디애나가 ABA에서는 3번이나 우승한 최고 명문이었어요. 근데 NBA 와서 우승을 한 번도 못했는데 우승을 못하더라도 파이널에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디애나가 원래 되게 심심한 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시골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스포츠나 이런 거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인디애나가 고교 농구가 가장 인기 있는 주입니다. 네. 거기 우리가 또 그래요? 3월의 강난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이 인디애나 고등학교 토너먼트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고등학교 체육관이 15,000명 이상 되는 게 11개가 인디애나주에 있어요. 고등학교 체육관, 고등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이. 미국에서 가장 큰 체육관 15개 중에 11개가 인디애나 고등학교 체육관이에요. 네. 대박이다. 인디애나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인디애나가 농구가 얼마나 인기 있냐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ABA에서 창단을 했잖아요. 첫 연습 경기가 아니고 첫 연습 때 관중이 2,000명이 몰렸습니다. 연습. 네, 연습 보려고 인디애나 팬들이 몰린 그게 몇 년이에요? 1967년이죠. 67년에 2,000명 연습 경기를 보려고. 우리 팀에 프로팀이 생겼다. 근데 SNS 없어서 홍보도 하기 어려웠을 텐데. 아름아름 연습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인디애나가 거의 뭐 농구의 산실이네. 그러니까 50개 주가 있잖아요. 보통은 대부분 다 미식축구가 제일 인기 있어요. 근데 농구가 더 인기 있는 줄 딱 2개를 꼽으라면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인디애나 주입니다. 고교 농구에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영화가 있어요. 후지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인디애나 고등학교 그 깡촌에 있는 학교 마을 학생이 1,000명이 안 되는 마을의 고등학교가 그 인디애나 주 토너먼트 우승하는 이야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진 해크만 주연의 영화거든요. 후지어라고. 그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을 정도로 고교 농구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누르면 나온다니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게 누르면 그냥 농구 이야기가 줄줄 나와. 영화 얘기에 뭐 막. 이거 한국에서 오프신 때 영화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 최희연의 저도 영화인이거든요. 최희연의 머릿속에 담긴 이 농구 얘기를 우리가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좀 볼수록 신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위원님한테 넌지시 말씀드렸던 거는 오실 때마다 조금씩 NBA 역사를 시작부터 조금씩 녹음을 따서 이게 이제 2025년까지 다 진도가 따라잡으면 뭐 한 8시간 9시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씩 작업해서 아니야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급해 조금씩 할지 말고 밖에서 문 잠그고 다 할 때까지 못 나가고 여기서 숙식을 해. 졸도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예 냅둬. 네네. 감금을 시키자고 우리가. 나도 어차피 이거 근데 옛날 얘기한다고 욕도 많이 먹으니까 그냥 이거는 회원 전용 콘텐츠로 해서 9시간짜리 들을 사람만 돈 내고 들어라. 아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냐고. 그리고 전 진짜 미국 전문가 물론 유명하신 분들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시고 영화, 스포츠, 도시에 대한 거를 50개 줄을 50회에 걸쳐서 착착착착 한번 해보는 것도. 또 저희가 내일 또 저거 할 거니까 또 인디애나 2차전 또 할 거니까. 지금 컴파 리뷰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 이것이 농구인강 채널에서 좀 하시지 않았어요? 네. 예,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 우리 집에서 내가 혼자 찍으려고 그러는데 되게 음향도 문제고 세팅하는 것도 귀찮고 자꾸 누가 오고 막 윗집에서 막 써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고양이 밥 주셔야 되고 약간 맞아요. 지금 고양이 있어서 절대 못 찍습니다. 이제 고양이들이 고양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시는 거 미치겠다. 자 어쨌든 오늘 동부 컨퍼런스 2차전 리뷰 함께했습니다. 전규리원이었고요. 저는 임용수였습니다. 저희는 내일은 이제 동부 컨퍼런스 2차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